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7시쯤 집에서 출산한 A씨는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고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아기는 사건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기의 친부인 50대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임신 후 산부인과 등의 병원 방문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는 부모와 아기의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고 밝혔으며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70대 택시기사 A씨가 운전 중 50대 승객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오후 7시 30분쯤 택시에 조수석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B씨는 A씨에게 너 손님에게 맞아본 적 있냐고 물었고 A씨가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택시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좌석을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고 요금을 계속 내지 않자 A씨는 인근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이때 B씨가 택시 기어봉 쪽에 있는 돈가방에 손을 대자 A씨가 이를 제지 이후 B씨는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키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 A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하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폭행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대를 놓지 않았고 결국 피범벅이 된 상태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아들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러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B씨는 언론에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을 인정, 일방적으로 내가 때린 건 아니다. 기사가 목적지로 제대로 가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백화점 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새끼 바퀴벌레가 여러 마리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위생상태 바퀴벌레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식자재 배송 일을 하면서 많은 가게들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푸드코트와 배달 전문 매장 등 홀이 없는 가게들이 외부에서 주방이 보이지 않게 막아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방에 악취가 심하고 재떨이, 먹다 남은 술, 음식,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식당 싱크대 안에 요리 재료로 쓰이는 고기가 담긴 봉투 주위에 약 20마리의 새끼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진 속 매장이 부산의 한 백화점 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언급하며 구청에 신고했으나 방역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근본적인 해충 방제 대책은 해당 업장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신곡 온기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SNS를 통해 선공개된 온기 뮤직비디오는 7일 기준으로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명웅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온기는 더블 싱글의 타이틀곡으로 작사에는 김이나가, 작곡에는 모래 알갱이의 작곡에 참여했던 김수영과 황선호가 함께했습니다. 온기의 뮤직비디오는 단편 영화들의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명웅은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섬세한 감정선을 표현하며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배우 안은진과 현봉식도 출연하여 영상의 몰입도와 여운을 더했습니다. 이명웅의 자작곡 온기와 홈이 담긴 더블 싱글은 발매 1시간 만에 멜론 핫100 차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6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광고계의 블루칩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빵언니 김연경이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통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연경은 이날 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하며 팀 대한민국의 70대 6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연경은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을 마친 뒤 은퇴를 선언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3년이 지난 후에야 은퇴 경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연경이 이끄는 팀 대한민국과 절친 양효진의 팀 코리아가 맞붙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3세트에 걸쳐 누적 70점을 획득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6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으며 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광수, 정려원, 나영석 PD 등이 김연경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김연경은 2005년 성인 국가대표로 데뷔하여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2번의 4강 신화를 이끌며 한국 여자 배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7일 코펜하겐 광장에서 한 남성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프레데릭센 총리가 저녁에 코펜하겐에서 한 남성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 남성은 즉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피습 후 걸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달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은 남성에게
총을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퇴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이 유세장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지가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의 덜레전드 코스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박민지는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 3언더파 69타를 쳤습니다. 1라운드 8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던 박민지는 중간 합계 11언더파 133타를 기록하며 리더보드 맨 위를 지켰습니다. 박민지는 2021년, 2022년 지난해에 이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4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단일 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은 KLPGA 투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박민지가 이를 이루게 되면 최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대회를 우승하면 올해 KLPGA 투어 첫 승과 함께 통산 19승을 달성해 20승에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히 단일 대회 4회 연속 우승은 KLPGA 투어 역사상 없던 일이라 박민지가 이번에 이루게 되면 최초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철도TV가 최근 선보인 KTX 청룡 세계로가 쇼츠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진지한 홍보 문구와 대비되는 코믹한 영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무표정한 여성 기관사가 KTX 청룡 열차 내부 기관실에서 나와 신들린 듯한 막춤을 추며 무심한 듯 계산된 동작과 카메라 움직임이 맞물려 홍보 문구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합니다. 이 영상은 7일 기준으로 조회수 285만 회를 돌파했으며 이게 공식 영상이란 게 믿기지 않는다. 충주맨이 독을 풀었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이 영상 보고 나태했던 오늘 하루를 반성한다는 소방관의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레일 유튜브 채널의 여러 콘텐츠들이 별다른 홍보 없이도 조회수 1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레일 SNS팀의 미스 기관사 강하영 주임, 타조알, 김선엽 주임, 공작소가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30대 편의점 업주 A씨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A씨는 물건 계산 중 손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우유팩을 휘두르자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하여 B씨의 안경 렌즈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B씨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그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으며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손님 B씨도 우유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어도 가스총이 과하다 할 건가? 또는 그럼 언제 쏘나요? 죽고 나서 뒷손님이 저 판사 얼굴에 우유팩 던지면 뭘 할까 궁금해지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